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기술 집약형 군 강화를 위한 군 특성화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으로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내용을 충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요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었냐면 그간의 이제 군 특성화고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의 실시를 위해서 군에서 이제 지원 규정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학교 장애 권한을 강화해서 군 특성화교에 대한 이제 뭐 해임 건의권이라든지 또 평가에 대한 규정이 그간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련을 두 번째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학생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기지 부사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학교장이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안내를 규정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군 특성화고의 교육 목적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격을 함양한 민주 시민과 학교별 정교용 교과에 알맞는 이론 및 실습 등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7년부터 유급 지원병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이 군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서 군 관련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군 공무의 기간을 전문 기술 병가로 복무하고 또 군 제대 이후에 사회에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43개의 학교, 또 73개의 학급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군투수하고 졸업생 역량들을 향상시키고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 특성화고는 이 정부 지정 군 특성화고와 또 각 군 협약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왜 다른지를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직장, 이 학교를 나오고 나서의 대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사관 공개 채용 시험을 응시하여 현역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하고 군특사고를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요. 또한 이 장기 복무를 통해서 엄청난 경쟁을 해야 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제 최근 이제 병역법을 개정을 해서 국방부 내에서 유급지원병제도의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유급지원병제도에 대한 이 제도가 임기제 부사관으로 변하는 큰 변화의 특성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출산 및 군복무 단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군복무 순환율이 빨라지면서 이 숙련된 전문병의 기술 부사관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21년 이제 군특성화고 운영학교가 44개 학교로 굉장히 양적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서 우리가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군특성화고를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군 특성화고에 대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러니까 국방개혁 2020과 또 유급지원병 제도에 대한 도입을 합니다. 이 군특성 제도는 이제 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약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전문적으로 실시해서 군 특성화고에서 군 특성화 교육 이수 후에 이러한 이제 본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본인이 이제 이걸 하고 싶다. 전문 하사, 기술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최대 18개월 동안 부사관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문적인 이제 군 특성화고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학사학위 취득이라든지 군 출신 이제 장병으로서 상병 때 이걸 군 이제 전문화사나 인간 예정자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군 기술 인력 지원 사업에서 군 예정자에게 또 군 복무도 해결을 하고 또 직업 이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대학 교육 앞서 말씀드린 군 이제 이 밀리터리 유 서비스 협약을 통해서 전문 학사까지 지원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기술 습득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자산 취득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이 그 부사관 제도에서 유급 지원병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임기제 부사관 제도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2020년도 10월 22일 날 병역법이 시행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임기제 부사관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그간 유급지원병을 군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전문 기술병으로 다른 사병들과 같이 21개월을 근무하고 그 이후에 15개월이라는 기간을 전문 하사로 근무하게 되며 그 위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시험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부사관 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도 병역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급지원병 제도에서 임기제 부사관 제도로 변했지만 그에 따른 큰 실익이 현재 많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군 특성화고에 대한 이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번 보시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5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국방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이 기본법의 역할로서 하고 있는 국방개혁법에서 국방개혁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우선 군 인력 확보와 군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체계를 발전해야 하고 전문 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 분야의 복무 능력을 보유하거나 또 격지나 오지 또는 도서 지역 등에서 특수한 지역에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을 모집해서 해야 하고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 부사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규정에 따라서 병역법 제20조의 2 또는 20조의 3에서 임기제 부사관에 대한 지원 자격, 임기, 또 보수와 선발, 또 선발 취소 및 복무에 관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고 이거에 따른 관한 사항을 검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 근거법으로서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병역법에 있어서는 이제 이 군 특성화고에 대한 제도의 실질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개혁법 제15조 사항에 따라 병역법에 부사관의 1년 6개월 근무를 할 수 있는 유급 지원병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을 하였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임기제 부사관제를 도입하면서 제20조 2에 따라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라든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임기제 부사관을 지원할 수가 있고 선발될 경우 4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으며 임기제 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할 경우 질병, 심신장애 등 대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근특성하고 제도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실한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민간 부사관과의 전문성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2021년 군특성화고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군특성화고가 1, 2학년 과정에서 주 2시간 이내에 인성 리더십 화면 교육을 받고 3학년 과정에서 군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12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학습 현장, 안보 현장, 또 각 이 극기 훈련 채용 관련해서 전반적인 훈련 시간을 제하면 실질적인 교육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상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부사관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군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을 익히고 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군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1학년, 2학년에서는 인성 리더십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주 2시간 이내에. 그래서 3학년에 대해서야 비로소 첨단 장비를 주 12시간 내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성일정보고등학교 부사관 교육과정을 보시면 1학년에서부터 2학년, 3학년에 대한 이 정보기술 자격증, 또 이 첨단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배울 수 있고, 각 학교 학급별로 또 클래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또한 이 군특사 교사 채용에 대한 운영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국방부 장관의 군 특성화고 교사, 이 수석교사나 또 전문 평가관 교사를 추천에 대한 선발권, 또 군 특성화고 교사에 대한 자질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요. 또 군 특성화 교사의 모집 및 임용의 권한을 군 특성화 운영의 성격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장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해임이나 계약 해지가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학교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전역한 예비역 장교들이 전역 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21년 군특성화 군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서 업무 분장해 보시면 이 직업계 군특성화고 군 지원 사업 학교장의 업무를 정하면서 군특성화고 담당 교사, 즉 수석 교사의 평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행 지침에서는 군 특성화고 담당 교사의 임용에 있어서 만약에 교사의 채용 및 운영을 검토해 보면요, 국방부에서 군 특성화 교사에 해당되는 군 특성화 교의 학교를 4배수 이상으로 추천을 하고 최종 선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2년을 계약하고 2년을 근무 실적으로 해서 더 평가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군 특성화 교사의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임 또 계약 해지는 학교장의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정상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업의 연속성과 연장성 유지를 위해 계약 해지나 해임의 사유가 발생할 즉시 국방부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 회부하고 이 해임 절차를 준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순히 보조 사업자인 학교장이 국방부의 승인 절차 없이 해임 이 군특성화고의 교사를 해임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권한에 대한 이 제한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보 제공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 군특성화고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없었다. 그러니까 군특성화고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16개월 동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심사를 받아서 이제 공무원이 군 이제 전문 직업 하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병역 의무 이행하는 대신에 일반 사명보다 10여 개월이나 긴 36개월을 복무한다는 점, 또 군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전문기술병과에 이 임관함으로써 사병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 또 전문기술 하사, 그러니까 전문하사로 15개월 복무하고 난 후에 장기 부사관이 되기 위해 별도로 시험을 거쳐 합격해야 된다라는 점,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군 특성화고를 온다라는 학생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내가 또 다시 이군 특성화고를 이 코스를 밟고 나서 또 시험을 봐야지만 굉장히 이제 그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사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군특성화고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교육질의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대한 질을 이제 굉장히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교사가 군대 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그 수업을 할 수 없는 군 교사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군 특성화 평가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전문 이제 그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오질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기술 평가의 이런 이제 퀄리티가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검토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4-1번에서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의 질적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군 및 군 병과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실습에 필요한 보충 규제를 개발하고 제작하도록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운영 지침상의 질 재고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군 특성화 관련 업무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 기반의 군 특성화고의 우선적인 연계와 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이걸 왜 제안을 했었냐면, 이 지역 기반, 그러니까 본인의 부사관은 한번 그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정년을 할 때까지 본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에서만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반, 지역 기반의 주변에 있는 군 특성화고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군에서 어떤 병가를 원하는지 그 연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지역 기반의 군 특성화고를 우선적으로 연계를 해라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이 지금 군 특성화 교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이 문헌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이외에 산업 견입교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장에게 위임할 경우 학교장이 산학 견인교사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 학교 규칙 제정권, 개정권, 또 수업 구성권, 또 생활 기록의 관리 감독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특성화고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군 특성화 교사 선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서 학교장이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군 특성화고 교사에 대한 해임권이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특성화고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학교장의 해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위해 지침 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군 특성화고 교사 추천 선발권 행사를 삭제하고 학교장이 군 특성화고 교사 해임권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 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설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시정도 할 수 있고, 또 3회 경고를 받으면 이거에 대해 근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장이 군 특성화고의 교사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임기제 부사관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그러니까 군 특성화고를 들어오면 당연히 본인이 향후에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 공무원인 하사관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전국의 43개의 지역계 군 특성화 고등학교를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 이 국방부 장관은 보조사업자와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라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운영 지침에 대해서 정보 제공 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 선발 및 관리, 또 학습 목표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학생 교육 책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향후 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안내가 필요하고, 또 지역 기반의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이제 필요 기술에 적극적인 제공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군 특성화교가 지역 내에 있는 군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병과를 원하는지, 또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그것들을 굉장히 오픈을 해줘야 학교장도 그거에 맞게끔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군투 특성화고는 200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서 2021년도 현재 43개의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연유로서 이 기존 부사관과의 전문성에 대한 차이, 또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임기제 부사관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와 함께 군 특성화고의 시초인 유급 지원병 제도가 임기제 부사관 제도로 변경되어서 이 제도의 지속적으로 문제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군 특성화고 교육 시간, 교육 과정 유지율, 또 현장 실습 시간의 확보, 또 전문적인 교육 과정 실시를 위한 군의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하고요. 둘째는 이제 학교 교육 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학교의 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 특성화고의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조금 줄이고 학교장이, 그러니까 학교장, 산학교행교사의 임명권의 행사와 또 이거에 대한 이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제 정보 확보력과 직업 설계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인기지 부사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열어 주어야 하고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이제 논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